자, 20일 서합계 활해서합. 서합형 이용옥. 단왈 이중유물 왈서합. 서합 이형 강유분동 이명. 뇌전 합의장 유독중이 상행. 수부당위 이용옥이야. 상왈 뇌전 서합 선왕이 명벌 칙법. 초구 구교멸지 무구. 상왈 구교멸지 불행야. 유기 서부멸부. 서부멸비 무구. 멸비 코비. 비염육하죠. 상왈 서부멸비 승강야. 63 서성육 우독 소린 무구. 서성육 우독 소린 무구. 상왈 우독 위부당야. 94 서건자 득금시 이간정길. 상왈 이간정길 미광야. 65 서건육 득황금 정려 무구. 상왈 정려 무구 득당야. 상구 하교 멸이흉. 상왈 하교 멸이 총불명야. 21 서합계 활해서합. 서합계 활해서합. 서합형 이용옥. 서합형 이용옥. 단왈 이중유물 왈서합. 서합 이형 강유분 동이명. 뇌전 합의장 유독중이 상행. 수부당이 이용옥이야. 단왈 이중유물 왈서합. 서합 이형 강유분 동이명. 뇌전 합의장 유독중이 상행. 수부당이 이용옥이야. 상왈 뇌전 서합 선왕이 명벌 칙법. 뇌전 서합 선왕이 명벌 칙법. 초구 구교멸지 무구. 구교멸지 무구. 상왈 구교멸지 불행야. 유기 서부멸비 무구. 유기 서부멸비 무구. 상왈 서부멸비 승강야. 63 서성육 우독 소린 무구. 서성육 우독 소린 무구. 상왈 우독 위부당야. 94 서건자 득금시 이간정길. 94 서건자 득금시 이간정길. 상왈 이간정길 미광야. 미광야. 65 서건육 득황금 정려무구. 서건육 득황금 정려무구. 상왈 정려무구 득당야. 정려무구 득당야. 상구 하교멸이흉. 상왈 하교멸이 총불명야. 서합이요. 서는 무슨 뜻이에요? 씹을 서. 합은 합할 합. 씹어서 합한다. 다음 입구가 앞으로 들어가 있죠? 네, 변으로. 자, 이거는 뭔가요? 간, 산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진, 래. 간, 산은 무슨 뜻이에요? 멈춘다는 의미고요. 진, 래는요? 움직인다는 의미죠. 자, 이게 지금 산내이게예요, 사실은. 그죠? 활해서합이 아니라. 네, 산내이죠. 자, 위에는 멈추고 밑에는 움직이는 게 뭔가요? 입이에요. 네, 입. 그래서 산내이계가 입이라는 개인데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활해서합은 이렇게 양효가 들어가 있죠. 요게 씹을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는 윗입술이고요. 여기는요, 제일 하계는
아랫입술이고요. 아랫인가요? 아래인가? 아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음표 두 개 여기 있죠? 요거는 2예요, 2. 요거는 씹을 대상이라 그랬죠? 여기도 2예요. 그러면 질병점에 나왔다 그러면 어디가 아픈 거야, 그죠? 그죠? 2. 그 다음에 턱, 그죠? 여기는 윗입술이고 여기는 아랫입술, 턱, 입술 뭐 이런 데가 아프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냥 이건 제가 그냥 추측컨대 요거는 뭐 씹을 대상이니까 우리 몸에서는 그냥 혀로 봤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제 활해서합이 나오면 어느 게 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아픈가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음양이 반반이 돼 있죠. 양이 몇 개? 3개. 음이 3개. 그래서 음양이 반반이라 이거는 뭐 그 음양의 기운으로는 조절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아까 산내이계를 얘기를 했는데 산내이계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죠. 가운데 씹어 먹을 게 없죠. 에? 씹어 먹을 게 없어서 이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산내이는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1년 신수에서 나왔다 이러면 산내이 만약 무동 나왔다 이러면 그 애는 그냥 먹을 게 없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활해서합은 그나마 먹을 게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상으로 볼 때. 산내이는 먹을 게 없고 활해서합은 무동이라도 먹을 게 있다. 씹을 대상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위에는 뭐예요? 상괴는? 불이죠. 하괴는요? 지금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현상이 되나요? 위에는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밑에서는 막 움직여. 나이트클럽이에요. 진짜로. 나이트클럽이에요, 이거. 뭐 우한의 원인이 뭔가 물어봤으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뭔가 일이 생긴 거야. 뭐가 붙어오던지. 뭐.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벼락이죠, 벼락. 벼락이 치고, 벼락이 치면 뭐가 오나 연이어서? 천둥이 오죠. 벼락과 천둥이 치는 형국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는 뭐고? 위에는 화니까 명덕이죠. 밝은 덕이죠. 그죠? 위에는 명덕이고 하괴는 뇌는 무슨 또 의미가 있어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상전에 명벌칙법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명덕으로, 그죠? 밝은 덕으로 죄의 경중을 가리고 그 다음에 위험으로, 뇌의 위험으로 법을 잘 정비해서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벼락천둥이 같이 온다는 의미로 상전에서도 뇌전서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같이. 자, 서계전에서는 앞에가 뭐였었어요? 20번이? 20번이 지탱, 풍지관이죠. 그러니까 볼만한 것이 있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 앞에가 임이죠. 임관,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서합이 됐죠. 자, 큰 것이 있어서 볼만하니, 그죠? 볼만하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합해야 되죠. 합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큰 것이 있어서 볼만하니 뭐해요? 합해야 된다. 그래서 서계전에서는 서합을 뭐라 그래요? 합이다. 합의하다. 합의하다. 합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합의한다. 그죠?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합의한다. 너와 내가 합의한다. 뭐 해서? 서로 물고 뜯어서, 응? 싸워서
그 다음에 합한다, 합의한다. 합의를 본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씹을 대상이라 그랬죠, 사효가. 그러니까 잡계전에서는 식야라 그랬어요. 먹는다. 씹어 먹는다. 합해야 된다, 합하게 된다. 합하게 된다. 됐어요? 다 썼어요? 자, 사효가 지금 뭐예요? 사효가 인간관계에서 보면 지금 사효가 뭐예요? 사효가 방해자, 그죠? 회방꾼. 그렇잖아요, 지금. 쟤를 지금 사효를 씹어서 없애야 되니까. 자, 이런 방해자나 회방꾼을 뭐라고 정의가 얘기했냐면 강하고 편굴한 자다. 또는 강하고 편굴한 자이거나 참언하는 사악한 자다. 사유가 그렇다는 것도 될 수 있지만 활해서합이 나오면, 그죠? 뭔가 방해자 회방꾼이 있는데 그 방해자나 회방꾼은 강하고 편굴한 자, 아주 성격이 더럽고 외골수인 인간, 뭐 융통성이 없는 인간이죠. 아니면 참언하는 사악한 자는 뭐예요? 아주 머리를 잘 굴려갖고 저만 쏙 빠져나가려고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아주 나쁜 놈이라는 얘기죠. 꼭 사효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활해서합이 나오면 그런 대상들하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서합계는 굳이 뭐 은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여기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초효하고 상효는 지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형벌을 당하는 자예요. 형벌을 당하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형벌하는 자예요. 자, 1번 해석은 이래요. 1번 해석은 초효랑 상효는 형벌을 당하는 자고 나머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형벌하는 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 별로 드물어요. 우리는 2번에 더 많아요. 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모두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제일 죄가 가볍죠. 가볍고 갈수록 죄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효랑 오효는 거의 정치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효는 죄가 너무 커서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어. 상효는 죄가 너무 커서 막을 수가 없어요. 자,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초효랑 상효는 형벌을 당하는 자고 나머지 효들은 형벌하는 자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거의는 요거예요, 사실은. 모두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근데 초효는 죄가 가볍고 갈수록 죄가 많아지는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상효는 도저히 죄가 너무 많아서 풀 수가 없는 거야.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에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지금, 이게 움직이죠? 밑에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움직이기가 더 어렵죠? 여기가 이 양효랑 간격이 적고요. 갈수록 간격이 위에는 가만히 있는 거니까 밑에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격이 갈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위에는 가만히 있고 밑에만 움직이니까 밑에 양효랑 갈수록 간격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죠. 그죠? 그 씹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씹기가. 이해가 안 가요? 넓어지는 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이게 움직여 이게. 그러면 여기 2호랑 초효랑 사이는 간격이 좁죠. 그러니까 씹으면 금방 합해지죠. 금방 씹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입을 더 벌려야 돼.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더 벌려야 돼. 여기로 가면 더 벌려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간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간격이 있어서 씹기가 힘들다. 그러면 서합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서로 물고 뜯고 씹어서 합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신나게 너랑 나랑 두드려 패고 싸운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얘기야. 그 다음에 야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다 이거거든요. 자, 평생명에서 나오면 뭐 하면 좋을까요? 음식점도 괜찮고. 지금 이게 뭐라 그랬어요? 형벌 당하는 자, 형벌하는 자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형명관 하면 되겠죠. 경찰이나 법개통, 검사 뭐 이런 것들. 취조하는 형사, 법원 이런 데. 그 다음에 1년 신수에서 나오면 뭐예요? 이거 지금 다 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일이에요? 외부적인 일이에요? 내부적인 일이에요. 내부를 세신해야 돼요. 내부를 세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동이든 같은 동요가 있던 간에 뭐가 생겨요? 관청과 시비수, 망신수. 불법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망신수 당하고, 가까운 사람과 다투고 언쟁하고 다투고 싸울 일이 생기는 얘기예요. 이익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아까 그럼 2번처럼 우리가 해석하자 그랬죠. 그죠? 갇혀있는 상황이죠. 그럼 사업점에서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나가서 일해봤자 뭐예요? 다시 붙잡혀서 어디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오죠? 붙잡혀 들어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나마 음식점이나 하면 좀 날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안 돼요. 제가 요번에 저 이사 가는 데서 거기 가서는 영업이 잘 될까요? 물어봤는데 활해서합이 나갖고 지금 완전히 감옥살이에요. 내가 지금. 진짜로 요거 그대로예요. 내가 지금 3층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왜 철학과는 3층에 해갖고 내가 서울생활 있는지 지금. 자, 2층 남자가 강하고 편굴한 자예요. 아주 무식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층 남자는 남자인데 아우 그렇게 야가 빠진 인간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4층 남자가 2층 남자를 자꾸 얘는 이제 지가 안 나서는 거야. 4층 남자는 안 나서고 2층 남자를 자꾸 건드려가지고 응? 나를 협박을 하는 거야. 완전히 감옥살이에요. 지금 눈치 보고 다녀야 돼. 진짜로 강하고 평굴한 자나 둘이 다일 수도 있어요. 첨언하는 사악한 자나 아주. 알고 간 내가 잘못이지 뭐 누구를 탓해. 그죠? 씹어먹고 싶어 진짜 아주 둘 다다. 씹어먹을 힘이 없어서 못 씹어먹지. 자, 단사에 보면 서합이죠. 서합은 뭐라 그랬어요? 물어 뜯어서 서로 옥신각신해서 옳고 그름을 지적해서 간격을 깨물어 씹어서 합해서 그래야 어떻다고요?
형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합한다고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합해야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게 말다툼 한 다음에 다 입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신나게 말다툼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응? 따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형통 안 해요. 왜요? 간격이 있으니까. 이게 간격이 있고 깨물어 씹어야 먹을 대상이 있으니까 깨물어 씹어서 부서뜨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합해져서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음식도 그냥 섞이면 안 되죠. 그죠? 안 넘어가죠? 이렇게 다 깨물어 씹어야지 되는 거죠. 자, 이용 뭐를 쓰라고요? 형벌과 감옥을 쓰라고요. 옥자 재밌죠? 개두마리가 뭐 하고 있어요? 말 못하게 앞뒤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죠. 이렇게. 그죠? 개두마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경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개두마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지금. 사람을. 그러니까 서합하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를 한번 어떻게 해보면 서합을 해보고 나면 그죠? 누가 잘했는지 알죠? 그래서 제 경중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 옥에다 가두란 얘기예요. 자, 옥이란 얘기는요. 무력, 형벌, 법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인은 강력한 수단. 죄인을 잡아다가 죄의 죄상을 밝혀내는 거. 저처럼 할애 사업을 갖고 이사를 가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운 일,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것이 일이 생겨요. 진짜로 2층 남자가 와서 막 협박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저기 했잖아요. 또 법무사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막 물어보러 다녔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협박죄에 해당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 가면 관제 시비에 걸려요. 지금 시비에 걸린 거죠. 제가 관제까지는 안 가도. 그래서 이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처신방법에서 나오면 언행에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말에. 자, 형을 쓴다고 안 하고 옥을 쓴다 그랬어요. 그죠? 산소몽에서는 형인을 쓰라 그랬고, 그죠? 여기서는 지금 옥을 쓰라 그랬는데, 옥을 쓰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는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밝은 위에 화체가 있죠. 명덕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명덕을 가지고 죄의 경중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옥을 쓰라고 한 거예요. 예. 형을 쓰라고 한 게 아니라, 예. 명덕으로, 그러니까 밝은 화체가 있기 때문에 밝은 덕으로 그 죄의 경중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옥을 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일단 이제 서합이 나오면 뭐예요? 자, 1번 감옥에 갇힌 것 같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시비, 구설 혹은 관제에 걸릴 수 있다. 이것만 머리에 일단 오늘 입력하고 가세요. 자, 상활에 뭐 있어요? 뇌전서합. 뭐 이게 저기 다른 것들은 뭐 택중유래 뭐 중상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뇌전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전뇌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상괴가 전이니까. 그죠? 이게 전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뭐 이렇게 썼으니까 뇌전서 우리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뇌전서합 선왕이 뭐라고요? 명벌. 명벌은 뭐예요? 명벌. 우의 화체로 명덕으로 죄의 경중을 밝혀서 칙법, 법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법을 잘 정비하는 거예요. 칙은 어디에 나왔죠? 삼풍고는 고즉 칙이하라 이랬죠? 그 칙자예요. 잘 정비해서, 잘 분변해서 정비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을 밝혀서 미리 방비하고자 법을 세우는 거지 감옥에 가두려고 법을 세우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방비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초구요. 구교멸지. 형틀을 신고 발끝을 없앴는데 허물이 없다. 자, 제가 초요 사유가 나와서 이사를 가갖고 지금 초요는 뭐야? 이사? 가지? 마라. 그죠? 발에 착고를 채워라.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형벌 기구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형벌이 죄가 여기서부터 가볍다 그랬죠? 가벼워서 제일 가벼운 형벌에는 옛날에 이렇게 구교가 이런 뜻이래요. 이렇게 장화같이 나무로 만든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발을 집어넣고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여기를 이것도 징그러워. 그치?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게 구교예요. 구교. 이게 구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발끝을 없애는 거죠. 응.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못 걸죠. 그죠? 잘 못 걸죠. 걸을 수는 있지만. 이런 뜻이에요. 구교멸지가. 구는 신을 구, 교는 족쇄, 나무로 만든 형벌의 기구. 이게 지금 구예요. 교예요. 교. 요게 교. 요게 교예요. 교. 형틀을 신고 발끝을 없앴어요. 지. 지는 복사뼈 밑에를 지라 그래요. 복사뼈 밑. 그러면 멸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가지 마라. 자, 진이냐 퇴냐? 머물러 있어라. 그죠? 퇴죠. 사업 하지 마라. 그죠? 이사 가지 마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이 심리도 갈라나 말아야 그거는. 자, 그래서 정자가 계사전에 공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게 징계하여 크게 경계함은 소인의 복이다. 죄가 지금 작으니까 작을 때 작게 징계해서 크게 경계하는 것이 소인이 얻을 수 있는 복이다. 자, 가만히 있다 보면 나중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손해보죠. 감옥에 갇힌 형국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일진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차 끌고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차에서 발이 어딘가요? 펑크가 펑 나죠. 그죠? 타이어가. 자, 이거는 지금 죄가 가벼우니까 감옥에 가 있어도 얼마 안 있다가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지위가 조금 높은 사람이 초효를 얻었다. 그러면 죄가 그거는 조금 더 무거울 수 있어요. 우리같이 일반인들은 그 죄가 더 가벼운데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래 와갖고 지금 그 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 나빠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